네, 오늘 원포인트 레슨 진행할 그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봤었던 거래량을 좀 더 이어서 보고 그리고 11강 장대 양봉의 출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었는데 좀 남은 부분이 있어서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량 거래를 동반한 하락 보시도록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하락세에서 주가가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감소를 하는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시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통은 이제 악재가 있는 경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을 경우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은 또 길게 횡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바로 이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장대 음봉이 나오고서 그 다음 날에도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또 차트상으로 이제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캐리 소프트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날 보시면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음봉이 크게 나오게 되면은 거래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거래가 지금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그 음봉이 하한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하락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악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악재가 있었냐면은 임원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다 이런 공시가 뜨게 되면서 하한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인 게 이때 보시면 20%짜리 급등이 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에서 악재가 터진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매도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 중에라도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장 막판까지 그대로 이제 버티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날 여기까지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은 이때서라도 좀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좀 가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다음 날에도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도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악재로 인한 매물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음봉이 계속 여러 차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거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악재가 계속해서 악재로 인한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제 거래가 굉장히 없어져가지고 거래량이 바닥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제 악재로 인한 매물은 여기서 다 나온 겁니다. 나올 물량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매도 물량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더 이상 나올 매도 물량도 없고 또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시면 하한가를 갔었던 그런 부분들이 차트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매수세도 이제 안 들어온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세도 안 들어오고 매도세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바닥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제 거래량이 있는 하락이랑 거래량 없는 하락이랑 좀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KC라는 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보시면 이제 마지막 캔들 11월 8일자 캔들을 보시도록 할 건데요. 이날 보시면은 장중에 마이너스 20% 급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는 거래량을 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이제 급락을 한다고 해서 다 손절을 하고 이제 던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을 하락을 하는 건지 거래량이 없는 하락인지를 구분을 하셔가지고 좀 이제 보유를 하실지 말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날 좀 상한가를 가고 굉장히 좋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서라도 이제 매도를 했으면 다행이지만 근데 이렇게 지금 급락을 했을 때도 이제 못 팔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급락을 했을 경우는 이제 일단 거래량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이제 상한가 갔을 때 대량 거래 터진 적이 있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대량 거래가 좀 여러 번 터졌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 거래량이랑 비교했을 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없는 편이에요. 그러면 거래량이 이거는 이 정도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없는 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량이 없는 하락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경우는 이제 진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보유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60선이랑 121선 지지선들이 또 밑에 바로 이렇게 깔아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홀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없는 하락이고 그리고 지지선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안 던져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장 마감할 때까지 던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대로 홀딩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 상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그 거래량이 없는 하락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때 이제 대량으로 급락이 크게 있었던 날이고요. 마이너스 20% 급락을 한 날인데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계속해서 좀 음봉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 회색선 121선에서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은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고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 121선에서 지지가 되면서 슈팅이 바로바로 이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1월 19일에 신고가를 경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하락일 경우는 바로 이제 손절을 하신다거나 이제 던지시면 안 되시고 거래량이 없는 하락일 경우는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좀 참고를 해보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GSE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날 9월 16일에 좀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줬는데요. 근데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은 음봉이 마이너스 10%짜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날도 음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항상 이제 말씀을 드렸죠. 급락이 이렇게 있을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랑 같이 봐야 됩니다. 이제 던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을 보고 같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날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가 없습니다. 이 장대 양봉이 나왔던 날과 비교했을 때는 거래량이 현저히 완전히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하락세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변동이 심하고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안 나온다는 거는 매도 물량이 없다라는 겁니다. 안 던지는 거예요.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나올 매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면은 탄력적으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크게 지금 완전히 하락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가 없다라는 거는 이제 매도 물량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올 매도 물량이 없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되시고 추후에 반등할 때 매수세가 조금만 붙어도 탄력적으로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바로 여기 121선에서 지지가 된 다음에 이제 상한가에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급락을 한다고 해서 뭐 하락이 있다고 해서 바로 손절하거나 이러지는 마시고 좀 거래량이랑 같이 보셔가지고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바로 이어가지고 이제 주가가 하락세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현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GSE 보고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막 하락을 합니다. 막 마이너스 10%짜리 막 이렇게 음봉이 계속 나와요. 막 계속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바닥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거래량이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은 더 이상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게 없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 같아도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계속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손절을 하실 거잖아요, 보통은. 더 이상 이제 손절 칠 물량도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는 주가가 완전히 바닥이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건 나올 물량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없고 지금 현재 완전히 이제 주가가 바닥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함부로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가 바닥이다라고 좀 이제 해석을 하신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언제가 이제 매수 타이밍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계속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바닥이라고 해서 막 냉큼 이렇게 막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제 거래가 바닥이다가 거래가 이제 늘어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때가 이제 싼 가격에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매도 물량 나올 것도 없죠. 근데 이제 거래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이제 싼 가격에 매수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반등을 탄력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바닥에다가 이제 늘어나는 시점,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젠이라는 종목이고요. 굉장히 이제 최근 거입니다. 그래서 시젠 11월 24일에 제가 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이제 봤었고요. 그러니까 시젠 진단키트 관련주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미크론이 등장하기 전부터 11월 24일부터 이 종목이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날 대량 거래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12.97%대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꼬리가 별로 안 긴 장대 양봉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때부터 눈여겨봤거든요. 그래서 11월 24일에 12.97%대로 마감을 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8만 원까지는 갈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6만 원 안 깨지면 홀딩 의견을 들었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즌 일봉입니다. 11월 24일자이고요. 그러니까 이날 보시면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그 이전 상황 보시도록 하시면은 이때 보시면은 이제 고점에서는 주가가 고점일 때는 이렇게 거래가 좀 이제 많은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주가가 이제 하락으로 빠집니다. 주가가 하락으로 빠지고 이제 바닥까지 찍어요. 이제 48,200원 여기 최저점까지 찍었네요. 그렇죠? 최저점까지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원래 이때보다도 지금 보시면은 점점 갈수록 거래가 더 없어집니다. 거래량이 완전히 바닥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더 이상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바닥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손절을 할 물량도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10만 원대까지 찍었다가 반토막이 되는데도 거래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완전히 바닥권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 때나 이제 또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거나 이제 횡보를 하게 되면은 언제 끝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가 이제 끝이 날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는 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싼 가격에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보시면은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 나와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이제 또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오늘자 일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8만 원까지 봤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83,900원까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는 좀 이게 83,900원보다는 좀 아래에서 마감을 해줬네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도 거래가 있었지만은 그 전일에 지난주 금요일 보시면은 이날 거래가 터졌을 때보다도 더 많은 거래가 터지면서 굉장히 큰 급등이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략주로 좀 제시를 해드렸었던 종목이 있는데 그 닥터스탁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뱅크라는 종목이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종목이 또 상승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봤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11월 19일에 방송에서 이제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날 이제 또 상한가에 바로 갔을 때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왜 상승을 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인포뱅크 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9일 제가 바로 이날에 좀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시했었던 매수가가 지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조정 없이 바로 상승이 나오는 바람에 매수는 못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종목이 더 이렇게 상승을 했을 거라고 또 예상을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 위주로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거래량 보시면은 이때가 이제 대량 거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날 보시면은 이제 61선 초록색 선을 돌파하려다가 실패하면서 이제 꼬리가 길어지면서 이렇게 대량 거래로 좀 마감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합니다.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는데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래량이 이제 이때보다도 현저하게 좀 줄어든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좀 거래량이 있는 듯하지만 그 다음에도 이제 최저점 찍고 완전히 이제 횡보하고 주가가 이제 탄력이 없는데 거래량은 완전히 줄어든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감소를 계속한다는 거는 이제 매도 칠 물량도 지금 없는 거예요. 네, 손절칠 물량도 나오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는 시점, 이 시점이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봤었는데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제가 제시를 한 이후에 이제 한 28.2%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제 바로 이제 갭상승해버리는 바람에 또 매수 기회가 안 와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으나 어찌됐건 좀 상승은 있었네요, 그렇죠?